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로서 개인들이 위클리 풋옵션 쪽으로 대거 몰리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선물 매수를 장중에 1조 원 넘게 환매수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강한 돌파 양봉 마감을 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가장 시총이 높은 삼성전자가 5% 이상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증시는 의미 있는 상승세로 342.7을 돌파하는 양봉을 보인 거고요. 이제 연속성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달러 선물 만기일이었기도 합니다. 0.53% 갭 상승 출발 후에 빠르고 강한 오전 상승세로 1.88% 상승한 양봉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120만 주, 우선주 17만 주 신청했고요.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5가 이제 21일까지 열리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삼성전자에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3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와 1월 소매 재고, 기업 재고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요. 오늘 CK 솔루션이 신규 상장했습니다. 공모가 15,000원 대비 25% 상승한 18,76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부터 간단히 짚어볼게요. 일단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며칠 안 남았죠. 금요일이니까 만기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JP 모건 중심으로 대규모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번 셧다운 이슈 해제와 엔비디아 GTC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는 제한적으로 어쩌면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57.9로 발표된 3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소비가 죽은 채 인플레이션만 일어나는 불황형 인플레이션,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도 지금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 이번에 연준 이 FMC 때 어떤 결정을 할까 주목하고 있죠. 현재는 금리 인상도 금리 인하도 어려운 상황으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의 정책 변화에만 이제 기다리는 정책 변화를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데드캣 바운스가 된다면은 23.6 내지 피보나치 382를 넘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린 다음에 지금 23.6% 반등 정도가 나온 상태죠. 만약에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면은 382, 38.2 반등을 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밀리는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우리는 이 틈을 타서 부지런히 오늘 올라왔습니다. 금요일 강세장에 맞춰서 오늘 우리장 시간에 미국의 금요일처럼 부지런히 올라왔던 거고요. 그래서 382를 넘어가냐 결국에는 여기에 달린 거라고 보여집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 주식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크게 개의치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반등을 거쳐 고가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베어 마켓까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가능은 하지만 아직 그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언급했습니다. 2008년 이후 약 10차례의 조정장 중에서 3번 정도만 베어 마켓으로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주가 관리를 하고자 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점에서부터 20% 이상 떨어지는 베어 마켓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생긴다면은 친시장 정책으로의 정책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는 시각도 현재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방산주 오늘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상당히 강했죠. 그 다음에 조선주들도 여전히
그 추세를 이어간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요 4개 정도의 종목과 섹터만 합쳐도 코스피 상승률을 오전장에 약 70% 최대 70% 정도까지 기여를 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한 절반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면은 반만 올라온 거예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오전에는 거의 30%밖에 안 올라온 거죠. 그만큼 오늘 밀도 있는 종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아마 오늘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얌전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요. 뭐 주식반에서 건드렸던 종목들 금요일에 이제 종가 매수했던 거 3 에이로직스 같은 거 이런 이제 다 중소형주에 속하죠. 800억 시총 뭐 8, 9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형태고 대체적으로 굵직한 시총 높은 종목들, 주식 선물 가진 시총 높은 종목들이 시장을 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가장 기여도가 높았죠. 외국인은 이제 기존에 3월물에서 다 넘어온 건 아닙니다. 3월물 매도 포지션에서 뭐 6월물로 다 넘어온 것이 아니라 결제 물량이 한 7만 6천 계약 정도 있었습니다. 3월 만기날 결제까지 간 미결 물량이 한 7만 6천 계약. 그 중에서 외국인들의 매도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다 넘어온 것이 아니라 일부만 넘어왔는데 그 물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만 해보고 있고요. 한 오늘 매수세를 포함해서 제외하고 오늘 매수세를 제외하고 이제 한 1조 원 정도를 더 산다면은 스위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적으로. 물론 6월 자체 수급만 따진다면은 매수 포지션이죠. 오늘 6천억대를 샀으니까. 근데 이제 누적으로 롤오버를 포함한다면은 여기서 한 1조 원 정도를 더 사면 스위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만 추정하고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에 4천억이나 매수했는데요. 빠르게 어떤 게 프로그램이 오늘은 프로그램도 자 보시면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신규 6월물 선물 매수 포지션이 장 초반에 4천억이 넘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장중에 제가 적은 거기 때문에 순간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종가로는 이제 6,466억이 남은 거고 장중에 1조 원을 넘어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6월물 자체는 매수 포지션. 외국인은 기존의 매도가 많으니까 오늘 환매수 위주로 선물 매수 대응이 나왔습니다. 뭐 쇼커버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투자는 신규 매도 위주로 선물을 매도하면서 선물 전체의 미결을 높이는 역할을 해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제 싸움 과정입니다. 2시 3분에 체크했고요. 두 번째로 3시 6분에 체크했고 347.66에서 동시호가 진입해서 348.19로 끝났죠. 가장 핵심은 347.5 위클리 콜과 347.5 위클리 풋옵션이었습니다. 이 둘 싸움이 가장 치열했고요. 2시에도 그렇지만 이전에도 347.5 전후로만 오늘 움직였습니다. 크게 상승한 뒤에 그 자리에서 멈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347.5가 위클리 콜이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그냥 자리를 지키면서 그래도 일정 부분 살리면서 끝났죠. 0.62에서 동시호가 진입해서 0.69로 결제됐습니다. 외국인들이 비교적 347.5의 물량을 싸게 잡은 모습이고요. 자, 여기 이게 347.5의 오늘 하루 차트인데요. 초반에 이 시기에 빠르게 위클리 위클리 콜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들이 여기서 한번 흔들고 347.5 콜을 사들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늦게 고가를 형성할 때, 즉 시장이 347 부근을 향할 때부터는 개인들도 347.5 위클리 콜을 같이 사들이면서 여기 개인들이 347.5 위클리 콜까지 같이 사들이면서 시장이 더 이상 크게 상승하지 않는 지점에 빠르게 도달하는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다 장중에 텔레그램으로 포인트 잡아드린 거고요. 텔레그램은 밑에 유튜브 댓글 보시면 안내된 대로 신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 풋옵션 347.5는 결국에는 0으로 마감했고요. 이거는 막판에 금융투자가 소량 매수했는데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승리했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주에 옵션에서 마지막에 종가를 끌어올리면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금투가 들어오는 방향대로 종가가 형성이 됐었는데 결제 싸움이 그렇게 갔는데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답이 아니다. 물론 확률은 다른 투자 주체보다는 높지만 100%가 아니니까 옵션 만기에 뭔가 확신 있는 베팅을 하시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버릴 각오를 해놓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옵션 그냥 만기 결제가 아니더라도 원래 매수 포지션이라는 게 원래 전액 손실 처리를 하고 이제 결과에 따라서 다시 분배받는 그런 방식이 옵션인 거예요. 보험료 같은 거죠. 일단은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그 보험료에 대해서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전액 손실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꼭 걷어들이려고 그걸 돌려받으려고 가입하지는 않죠.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면 어쨌든 그런 비슷한 관점이고요. 오늘 347.5 위클리 콜 결제 싸움이 상당히 치열했는데 미결 구조를 추정해 보니 장중에 외국인과 개인은 매수 미결이 많았고요. 단가는 외국인이 저렴했고 아까 전에 차트 봤던 것처럼 금융투자는 반대로 다 매도로 받아주는 매도 미결이 우세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348.19까지 종가에 조금 끌어올려서 끝났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 쪽이 승리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금융투자는 어떻게 다 실패했냐? 개인들이 그 자리에 더 많이 매수로 받아주긴 했습니다. 개인들은 오늘 하루 종일 풋옵션을 샀잖아요. 종가 기준으로도 풋옵션이 무려 37,000계약이나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끝까지 중요한 게 개인들의 풋옵션이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살려주지 않는 방향으로 시장이 선택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을 기실현 포함해서 살펴보면요. 외국인은 29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 개인은 35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는 4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파생반에 8시 41분에 올려드리는 오늘의 주요 자리 중에서 1차는 344.2에서 4.5를 언급드렸는데 오늘 여기서 한 번 제동이 걸린 자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디죠? 300 여기네. 주춤했습니다. 자, 1차 저항까지 이렇게 달려서 자, 그 자리에서 주춤했어요. 자, 너무 두껍네요. 자, 여기서 주춤하고 지지받고 딱 이 자리죠? 지지받고 더 갔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강한 매수 타점으로 공략하신 분도 계셨죠. 오늘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 가서 보시면 저 타점을 공략하신 우리 그 파생반 회원님도 계신 것 같았습니다. 매매일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셔서 공부를 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매 라이브 방송의 끝에 마지막에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를 함께 공부하고 그 안에서 얻어갈 게 뭔지 생각해보는 복귀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장이 끝나고 제가 방송을 4시 반, 4시 40분, 4시 반 요 정도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마지막에 한 3, 40분 정도를 이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매매일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은 계속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매매하시고 어떤 분들은 저렇게 매매하시고를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좋은 타점 그리고 나는 저거 저렇게 보지 않는데 비교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서 나의 매매법을 좀 강화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해리 이세님 같은 경우는 자, 이 구간에서 자, 여기 파란 선 제가 말씀드린 지지죠. 거기까지 가서 일단 매수 판단 오늘 수급상 매수 쪽이다라고 판단해서 매수 간 다음에 저항대에서 한번 익절을 하고 1승을 거두고 저항을 돌파하는 과정이네 돌파 안착이네 두 번째 매수해서 매도 그 다음에 이제 2차 저항대인 347 자리를 보면서
나머지를 이제 체크하신 경우입니다. 굉장히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인상 깊은 이제 KMN님, 뭐 오늘 정말 빠르게 9시 18분에 올려주셨는데, 뭐 347까지 가기도 전에 그냥 비중 실어가지고 오늘 매수 진입했고 돌파 매수 비중 추가했고, 눌리고 저항대에서 돌파했는데 그 자리를 눌리고 지지받네, 여긴 강한 매수다 해가지고 비중까지 추가해 주시는 그런 결단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라인 2평 벌린저 밴드 정돈되면서 지지받고 올라가겠다. 이거 갭 유지하는 갭 자체가 이제 기준 양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갭을 전일 종가랑 연결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붙여보면은 요거 기준 양봉인 걸린 셈입니다. 그래서 기준 양봉 어떻게 대응해요? 절반, 최소 절반. 그다음에 많게는 뭐 요 사이에 382도 있지만 많게는 뿌리까지 이탈하지 않으면 그 추세를 이어간다고 본다라는 관점에서 특히 342.7을 지지받는 것을 활용을 하셨어요. 비중 실을 때. 자, 342.7은 역시나 잊지 않으시고 2월 28일 시가 자리다 라는 것을 인식한 채 오늘 매매에 활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강한 비중 베팅을 3번에서 하셔서 347까지 넘어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너무 비중이 큰 관계로 막 선물을 40계약씩 막 하십니다. 3, 40계약씩 막 하시니까 너무 비중이 큰 관계로 일찌감치 마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 18분에 올려주시고 여유있게 이제 옵션만 조금씩 건들면서 개인들이 풋옵션으로 매수를 들어가니까 반대로 풋매도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풋매도를 0.33, 0.55에 풋매도 하셔가지고 가능성 낮은 거죠. 풋 342.5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풋 345 내려가기 어려운 날이었죠. 웬만하면 그냥 먹는 거예요. 수익률 100%짜리 그거를 조금 하셔서 좀 보태셨어요. 그래서 오늘 토탈 하루 만에, 하루도 뭐 하루죠, 옵션이 있으니까 하루라고 치고 선물 아침에 깔짝 한 30분, 2, 30분에서 1,900만 원의 선물 수익과 당일 수익과 그 다음에 옵션을 더해서 오늘 하루 수익만 2,165만 원을 보셨습니다. KM님 평균보다는 좀 오늘 수익이 큰 편이고 평균에는 보통 한 하루에 뭐 2, 300, 3, 400 정도 되시는 것 같거든요. 오늘은 좀 비중을 오랜만에 실으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셨습니다. 금요일에 매매를 쉬셨다고 하셨는데 목요일 만기 때 이후로 하루 쉬셨다고 하셨는데 그 쉬신 것까지 다 커버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매매일지를 직접 들어와 보셔서 공부하신 다음에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 그리고 직접 또 써보는 시간 이렇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저항 344.2와 344.5에서 한번 걸린 다음에 돌파가 나왔고요. 2차 저항은 이제 오늘 강세장이라고 판단됐을 때의 최상단, 그걸 넘어가면 그냥 원웨이성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347에서 한번 막혔죠. 346.95에서 막혔고 한 틱 차이로 막혔고 그 다음에 한 7틱 정도 더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워낙 오늘 강한 매수세, 개인들 풋옵션도 많고 하니까 뭐 요 정도 넘어갔던 거고 전체적으로 더 끌어올릴 힘은 없었습니다. 일봉은 342.7을 일단 넘어갔으니 볼벤 상단과, 자 이미 여기서 넘어갔죠. 어디 2월 28일에 시가 자리를 넘어갔으니 돌파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볼벤 상단, 자 여기서 지난번에 볼벤 상단 넘어갔더니 시장이 과매수권으로 내려왔죠. 자 여기서 이제 볼벤 상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350만 되면은 볼벤 상단 가는 것 같아요. 현재 야간 선물 348.25인데 350 머지 않았습니다. 내일 볼벤 상단 들어가서 또다시 막히는지 아니면 상단 추세선 금방이죠. 그 다음에 전고점,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241 2편까지 해가지고 지금 구간별로 저항대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태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하단을 일단 장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늦은 돌파를 동참한 것 뿐이죠. 각국의 금리 결정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밑에서 장악하지도 않고 즉 사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외국인들이 여러 번 대응을 하면서 풀어갈까? 대체 금리 결정이 어떻게 나오길래, 물론 동결이 거의 압도적으로 유력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꼭 살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발표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시장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것은 조금 거슬리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기준 양봉으로 보고 일단 시작점인 342.7, 자 오늘 자체를 기준 양봉으로 보고 시작점인 342.7과 342 자리를 깨버리면 다시 롤오버 포함된 외국인의 포지션을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유지를 한다면 웬만하면 위에서 놀려고 하겠죠. 위에서 놀려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시간 끌다가 다시 외국인들이 가려던 방향으로 열리게 될 가능성을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제 공매도 재개까지 일어나는 시기가 되겠죠. 3월 말. 총평민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급등을 동반한 탄탄한 시장 돌파 상승이 있었고요. 그러나 중간중간 간헐적인 삼성전자의 외국인 대량 매수가 들어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 연속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번 주 금리 결정 등 변수 요인이 많은 상태입니다라는 거고요. 아침부터 빠르게 외국인 선물 매수가 있었고 개인 위클리 풋옵션 집중되었고, 자 위클리 풋옵션 차트를 보면 아침에 개인들이 그냥 완전히 무섭게 달려 나갔죠. 쭉쭉 뻗어 나갔죠. 4만 계약대까지. 뭐 그냥 이 속도는 너무 빨라가지고 뭐 그냥 숏을 잡을 수 아예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날이었죠. 너무 강세니까. 적당히 저항을 보고 내려가는 걸 본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급이 안 따라와야 돼요. 예. 최소한 만기일에 일반적인 형태처럼 개인들이 위클리 콜옵션도 사고 풋옵션도 사야 되는데 오늘은 10시 반이 될 때까지 거의 10시가 넘어설 때까지는 개인들은 콜을 쳐다도 보지 않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시장에 정말 무수한 개인들이 오늘 아침부터 풋옵션에만 매달린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시장은 보다 더 상승 쪽으로 잘 도망갈 수가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을 아침에 기조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세까지 야 완전히 그냥 뭐 오늘은 올라가려고 아주 다 나왔던 하루죠. 그래서 방향성 아침에 빠르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347 정도 근접했을 때만 개인들이 그때부터 347.5 위클리 콜옵션을 진입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쯤에부터 시장이 속도를 조절하고 완급 조절이 나오면서 맞췄던 겁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콜옵션도 사는 양매수 포지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2차 저항 라인은 347에 2차 저항 라인인 347 자리에 도달하고 나서야 개인들이 위클리 옵션 347.5를 사들이는 콜옵션 347.5를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부터 나타났다라는 거죠. 위클리 콜옵션이 개인들이 그 자리가 되고 나서부터야 매수로 따라 붙었다라는 것을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까지도 아무리 콜이 올라간다고 해도 풋옵션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시장이 내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내려올 수는 없었고 천천히 자리를 지키는 정도로만 이어지다가 마감했습니다. 아침 수급을 볼 때는 시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수급이 시장의 흐름과 같은 방향인지 아니면 역방향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크기는 분당, 단위 시간, 즉 1분당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를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1분당 속도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 분당 100억 원 이상의 외국인 선물 매수 속도가 나타난다면 아주 강한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현물 57,600원, 선물 57,300원으로 끝났고요. 주요 매물대 체크 기준으로 59,000원, 57,000원 최신자리죠. 55,700원, 54,000에서 4,400이고 53,000, 51,800인데 오늘 한 번에 두 단계가 올라갔습니다. 전일 저가가 54,400에서 55,700을 시가 부근으로 건너뛴 다음에 57,000대를 지지받는 자리까지 두 단계 이상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지지 역할을 하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57,000자리를 다음 자리는 59,000선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자리가 이제 6만대로 가는 거고요. 아직 5만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보다는 연속성,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매수세가 연속적인지 흐름을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 3일 정도 연속이 필요하고요. 일주일 이상이면 좋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오늘 선물이 6,466억을 매수했는데요. 장중에 1조 원을 넘어갔다 왔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3,707억 매수로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15조 73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이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달러 선물 4월물로 보는데요. 외국인이 6,647억 매도를 했고요. 1,445.5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구간 차익 거래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간은 1,440위, 1,410위 두 단계로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오늘 많이 내려왔습니다. 시장이 곱게 올라갔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많이 내려갔고요. 5.23% 하락한 20.85로 음봉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상승하며 빠르게 옵션의 내재 변동성, 특히 콜옵션 중심으로 많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주요국 금리 결정이 있는 금리 슈퍼위크이며, 자, 기사 보시면 이렇게 주요국의 금리 결정이 몰려 있죠. 안 나오냐? 자, 왜 안 뜨지? 제목이 주요국 금리 결정이 줄줄이 몰려 있다,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기사가 주소를 클릭하니까 뜨질 않네요. 어쨌든 일정 체크는 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도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은 모두 금리 동결 전망이며 현재 경제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신중히 금리 결정을 해야 할 것에 모두 동의를 하는 가운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일본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강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 결정 이후에 기자회견까지 쭉 넘어가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